2026년 9월 25일 추석과 겹치는 이날은 한국에 있어 결정적인 이정표로 지목되었다. 신디 제이콥스라는 이름의 여성은 현재 74세이며 그날 하늘에서 오는 바람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의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그녀의 과거는 무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소련의 붕괴, 미국과 북한의 회담까지 그녀는 예견한 바 있다. 그녀의 말은 충격적인 정확도로 시간을 초월해왔다. 이번에는 세계 강대국이나 서구의 지도자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울, 한국의 심장을 가리켰다. 20년 동안 전 세계의 예언을 연구해온 한 학자는 처음에는 의심했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사실들이 그의 신념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날짜와 이름, 사건들이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했기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전통 명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회의와 믿음 사이의 경계가 무너질 때 남는 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나타날 가능성을 마주하는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1951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태어났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삶을 결정짓는 순간으로 각인되었다. 9살 때 기도 중에 그녀는 하늘이 눈앞에서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경 구절 하나가 불꽃 속에서 눈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그날 이후 그녀는 미래와 접촉하는 환상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어떤 친척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지 한 소녀의 망상일 뿐이었다. 그녀는 1975년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며 평범한 길을 걸었다. 그녀는 교사가 되어 오케스트라에서 플루트를 연주하는 꿈을 꾸었다.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며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그녀의 길을 바꿔놓았다. 마이크 제이콥스와 결혼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믿었고 그녀를 지지했으며 함께 중보와 예언 사역에 전념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1985년 부부는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이 사역은 점점 커지며 퍼져나갔다. 오늘날 이 단체는 수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중보자들을 연결하고 있다. 더 이상 지역 모임이 아니라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된 것이다. 미국 언론은 신디를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적 목소리 중 하나로 소개했다. 그녀에게 신뢰를 안겨준 것은 대중의 인식이 아니라 그녀의 발언 이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세상이 박수를 치거나 조롱할 때에도 사건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졌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순한 우연이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그녀가 실제로 다가오는 일을 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언론인, 정치 지도자들, 종교인들조차 그녀의 발표가 일으킨 파장을 부인할 수 없었다. 회의적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높은 적중률은 주목을 받았다. 결국 소련이라는 제국의 몰락을 감히 예언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던가? 몇 년 전부터 트럼프가 백악관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이가 또 얼마나 있었는가? 이제 그녀의 가장 최근 예언은 명확한 대상이 있다. 과거에는 군사적 또는 경제적 강대국에 향해 있던 운명이 이번에는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신디는 2026년 추석이라는 특정한 날, 역사를 바꿀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 선언했다. 한국인에게 추석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다. 가족이 모이고 조상을 기리며 감사함을 나누는 시기다. 그녀에 따르면 그날은 또한 나라의 경계를 넘어 울려 퍼질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다. 1985년 신디 제이콥스와 그녀의 남편은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작게 시작된 이 운동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 조용한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이 네트워크는 지금은 수많은 나라의 수백만 명이 연결된 조직이 되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중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본다. 40년이 지나면서 이 단체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세력으로 자리매김했고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 사회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에 대한 인정은 심지어 세속 언론으로부터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분류했으며 전문 잡지들은 그녀를 우리 시대 가장 정확한 예언자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 칭호들은 호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성취된 수많은 예언들의 결과였다. 그중 일부는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회의론자들과 지지자들 모두
그녀의 이름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예는 1988년 베를린 회의 중 발생했다. 그 시기에는 아무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상상하지 못했다. 정치적 분위기는 냉전 상태였고 독일의 분단은 영구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신디는 이듬해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1989년 수백만 명이 그 분열의 상징이 무너지는 장면을 생중계로 목격했다. 그녀의 발언을 현장에서 들었던 이들에게 그 기억은 여전히 충격으로 남아있다. 몇 년 후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소련이 붕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시에는 정치 체제가 여전히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발언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91년 그 제국은 해체되었고 15개의 새로운 국가가 등장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불과 몇 개월 만에 현실이 되었다. 하나의 패턴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대담한 선언들이 곧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007년 월스트리트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경고를 내놓았다. 전 세계적인 금융 붕괴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듬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 위기에 휩싸였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말을 비웃었던 이들조차 그 예언을 역사의 일부로 기록하게 되었다. 2015년에는 가장 논란이 된 메시지가 나왔다. 신디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경력이 없는 부동산 사업가였으며 전문가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고 대부분의 언론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모든 여론조사를 뒤엎고 트럼프는 승리하여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는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선거 결과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이정표들은 그녀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 이제는 단순한 우연한 적중이 아니었다. 그녀의 발언이 세계적 사건들과 일치하는 빈도는 심지어 회의적인 학자들의 주목도 받게 만들었다. 20년 동안 예언 현상을 연구해온 한 연구자는 이 패턴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역사가 전환점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신디의 선언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 흐름이 한국을 직접 가리키고 있다. 중요한 점은 그녀의 예언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각의 예언에는 날짜, 이름, 장소가 명확히 담겨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여정을 다른 이들과 구분짓는 요소다. 다른 이들이 상징적인 언어로 말할 때 그녀는 특정 연도와 상황을 정확히 지목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은 각각의 경우에서 시간표가 일치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예언을 지켜봐온 이들에게 이제 질문은 그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다. 언제 일어날까이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 커진다. 그녀의 예언들이 인류의 중대한 시점과 일치해왔기 때문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냉전의 종식을 알렸다. 소련의 해체는 세계 질서를 바꾸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경제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과 국제 정치의 방향을 전환시켰다. 모든 예언은 결정적인 시기에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지목한 그 날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기억들은 단순한 적중 사례가 아니다. 2026년에 대한 예언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로 작용한다. 이는 고립된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인 흐름이다. 그녀의 여정에서 나타난 각 단계는 새로운 단절의 등장을 예고해왔다. 이번에는 전통적인 강대국이 아닌 수십 년간 동서양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온 한 국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계시를 주시하는 대중은 이 내러티브가 신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록에 기반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소련은 사라졌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흔들었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 장면을 지켜보는 모두가 곱씹어야 할 질문이다. 전쟁, 분단, 그리고 재건의 역사를 지닌 한국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만약 신디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 영적 차원을 아우르는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녀가 예고한 바람은 국경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한 모든 선언 중에서도 한반도와 관련된 예언들은 가장 강렬하고 구체적인 것들에 속한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이 임계점을 넘어서며 세계가 실제 전쟁 가능성을 논하던 시기, 그녀는 김정은의 마음이 완고해질 것이나
그것조차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사상 초유의 회담을 가졌다. 두 나라의 정상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역사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으며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 회담에 앞서 신디는 김정은에게 직접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그녀는 그의 폭정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만약 반대의 길을 선택한다면 평화와 변화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지만 곧이어 김정은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섰다. 이러한 사건의 흐름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예고했던 그녀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녀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변화의 길이다. 회개가 있을 경우 체제가 개방될 수 있고 한반도는 지속적인 평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직의 길이다. 독재자가 고립과 무력 사용을 고집할 경우 체제는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까지도 북한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대화와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마치 한 예언이 진행 중인 듯한 느낌을 준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5년 1월 그녀는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미국을 그 중심지로 지목했고 폭발적인 속도로 증가하는 국가 부채의 부담을 강조했다. 그녀에 따르면 어떤 강대국도 이 정도 수준의 부채를 감당하면서 심각한 결과 없이 살아남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충격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 유럽 그리고 결국 한국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 징후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미 연준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이는 은행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붕괴에 직면했고 유럽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무역에 깊이 연결된 한국 역시 그 여파를 느끼고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국내 총생산을 초과했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파산을 겪고 있다. 신디의 예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는 체제가 침체의 물결 속에서 무너지는 단계다. 그러나 이 경고 속에서도 그녀는 놀라운 점을 강조했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영적 각성의 반가쇠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이를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교했다. 절망 속에서 수백만 명이 믿음 속에서 답을 찾았던 그 시기처럼 이번에는 한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다. 경제의 붕괴가 부흥의 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디는 한국에서 늘 발견해온 힘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바로 공동의 기도였다. 철야 기도, 금식, 새벽 예배 문화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했다. 그녀는 그 이유를 경제 정책이 아니라 영적 동원에서 찾았다. 그녀에 따르면 다시 한번 차이를 만드는 힘은 기도의 힘이 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예언이 결합되며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드러난다. 첫째, 적대적인 북한 정권이 결정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세계 경제가 붕괴되며 한국을 폭풍의 중심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영적 또는 사회적 변화의 가능성이 떠오른다. 혼돈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내러티브는 한국을 중대한 선택 앞에 세운다. 침략과 전쟁, 분단을 겪은 이 땅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전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정부나 경제 지표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위기 속에서 반응해야 하는 한 민족의 집단적 운명에 관한 이야기다. 이러한 계시를 주시하는 이들이라면 최근의 사건들이 지닌 무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매달 발표되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한때 과장으로 여겨졌던 예언들을 점점 뒷받침하고 있다. 모든 조각들이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다. 수년 전 던져졌던 경고가 이제 현실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단순한 호기심거리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앞으로 몇 개월간 북한과 세계 경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2026년의 전환이 희망이 될지 붕괴가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2026년 9월 추석 기간 동안 신디 제이콥스는 영적인 바람이
한국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모호한 은유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확한 날짜를 지목했다. 그녀는 그 시기에 하늘에서 오는 힘이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순환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 약속 자체가 아니라 날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녀의 과거 모든 선언이 허투루 말해진 적이 없었기에 이번 발표의 파장은 더욱 크다. 예언에 따르면 이는 고립된 정치적 또는 경제적 현상이 아니다. 문화적, 영적 변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건이다. 신디는 영적인 바람이 이 땅을 덮고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한국이며 선택된 날짜는 우연이 아니다. 추석은 한국 가족들이 모이고 조상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함을 나누는 날이다. 이 계시가 이날에 연결된다는 것은 이 움직임이 깊은 민족적 정체성과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이 예언의 진지함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 그녀는 한국이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아닌 세대를 바꾸는 각성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본 환상 속에서 무관심에 빠져 있던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그 세대가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변혁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예언은 한국 사회의 가장 뚜렷한 상처 중 하나를 건드린다. 우울증, 자살, 환멸로 얼룩진 청년 세대. 그녀는 이 고통 속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 보았다. 이 예언은 또한 이 역사적 전환점을 세계적 사건들과 연결한다. 2026년 전 세계는 북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신디는 한국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반드시 스포츠 성과 때문은 아니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만한 특별한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초자연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신비로운 요소는 한 인물에 대한 묘사다. 그녀는 2026년 추석 평범한 한 사람이 일어나 영적인 나팔을 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도 유명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다.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가 입을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며 항복하게 되며 돌아오는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이 세부 내용은 더욱 큰 충격을 준다. 왜냐하면 이는 기존의 제도적 구조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영적인 바람이 한국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물결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질 것이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그 여운이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열방의 영이 변화하는 일이며 새로운 정렬이 시작될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예언은 청년 세대를 주인공으로 만든다. 그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영향 속에서 성장한 이 세대는 신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종교 틀을 따르지 않으며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각성은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창의성과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전통적 지도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단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이 나라가 기다려온 응답일 수 있다. 그녀의 선언에 따르면 이번 각성은 경제적 발전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설령 한국이 위기 이후에 재정적으로 회복된다고 해도 내면의 공허함은 성장 지표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진정한 부유함은 영혼의 회복에 있으며 이것이 다른 나라들과 한국을 구별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나라들이 번영 속에서도 사회적 절망에 빠져 있는 반면 한국은 영혼의 회복이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 비전은 현재의 현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가족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성인들은 빚더미에 눌려 살고 있다. 이런 어두운 풍경이야말로 신디의 말에 따르면 부흥이 태어날 땅이다. 지친 세대를 택하여 그들을 주역으로 삼는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익명의 인물에 대한 계시는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인다. 유명 인사가 아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가 역사적 변화를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 채 이 세부 사항은
이 예언에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계시들 가운데 가장 폭발적인 것은 한반도의 잠재적 통일에 대한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는 남북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선언해 왔다. 2017년부터 그녀는 하나님이 북한의 어두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녀는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이 나라 체제를 뒤흔들게 될 과정의 기폭제로 지목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이들의 고통이 역사적인 전환을 위한 연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20만에서 40만 명가량의 신자들이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지하실, 숲속, 심지어 수용소에서조차 침묵 속에서 기도한다. 신디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가 미래의 통일을 위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기도의 힘이 어떤 잔혹한 정권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에 비할 수 있다고 비교했다. 그녀에 따르면 북한 독재자의 미래는 두 가지 분명한 가능성 중 하나로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하나는 회개하여 평화로운 변화를 위한 길을 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억압을 고집하다가 체제가 붕괴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이분법은 중간 지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운명은 직선이다. 변화 아니면 몰락. 이 예언은 절대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통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신디는 한국교회 간의 연합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기독교인들이 내부의 분열과 다툼을 내려놓을 때에만 집단적인 영적 힘이 거스를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서로 다른 교단 간의 화해가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열이 계속되는 한 남북 사이의 장벽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늘은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점은 예언을 현재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연결시킨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적, 지역적, 문화적 분열에 깊이 빠져 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격렬한 갈등, 세대 간, 성별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신디는 이러한 균열이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일부라고 경고했다. 분열은 한반도의 미래를 가로막는 세력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다. 예언은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지정학적 무대에서 맡게 될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붉은 용으로 표현하며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약화되고 있으며 경제 위기, 대중의 불만, 권력 승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구조가 균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게 이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주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군사주의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장 강국으로의 복귀 시도는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국제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신뢰와 지역 리더십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아시아의 시선이 도쿄보다 서울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푸틴 이후의 상황이 내부 분열로 빠져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약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결정적인 협상이 가능한 여지가 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재건과 대화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치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내용이다. 미국과 관련된 그녀의 환상은 상징적인 방식으로 묘사되었다. 그것은 독수리가 두루미와 춤추는 장면이었다. 해석된 메시지에 따르면 워싱턴과 서울의 동맹은 단순한 군사 방어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 관계는 영적, 기술적, 경제적 동반자로 확장될 것이다. 신디는 2027년에 이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원자력 에너지,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며 양국의 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규모를 더 넓게 이해하게 해준다. 이는 단순히 남북 간의 지역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전환이다. 한국은 세계 강대국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신디의 말이 실현된다면 이는 단지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질서 자체의 재편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점진적이거나 은밀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녀가 과거에 예언했던 모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변화는 빠르고 급격할 것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소련의 해체, 2008년 금융위기, 트럼프의 당선, 이 모든 사건은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일어났다. 한반도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현재의 상황에 주목하게 된다. 북한 정권은 여전히 강경하지만 내부의 피로 신호는 점점 늘고 있다. 정체된 경제 굶주리는 인구, 디지털 밀수품을 통한 외부 정보의 유입, 그리고 강해지는 국제적 압박이 현재 북한의 초상을 구성한다. 이 현실 속에서 신디의 말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이 단지 축복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영적 중심지로 바라보게 된다는 의미다. 외국인 순례자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며 이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모습과 같을 것이다. 그녀는 이 변화가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부흥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로 퍼지고 결국 서구 세계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예언에 따르면 다음 선교 운동은 더 이상 서구에서 동양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동양,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는 한국은 앞으로 글로벌 선교의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고통의 역사, 그리고 경제적 성장은 이 역할을 위한 토양이 된다. 신디는 다음 기독교 부흥의 물결이 워싱턴도, 런던도, 로마도 아닌 바로 서울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예언은 문화적 요소들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이미 한국은 음악, 영화, 기술을 통해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로 퍼졌고 문화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디는 같은 일이 영적 차원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르라고 불렀으며 이 영적 운동은 대중문화 못지않은 세계적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나오는 찬양, 기도, 메시지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믿음과 기술이 결합하는 전례 없는 연합을 묘사했다. 한국이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그리고 영성을 결합한 새로운 문명 모델을 제시하는 성우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한국이 기술 발전에 인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전 세계가 알고리즘만 보는 자리에 한국은 영혼을 심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예언의 또 다른 중심 요소는 경고다. 신디는 이 위대한 운명이 저항 없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분열, 증오, 갈등의 세력들이 그 전진을 막으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한국이 이미 심각한 내부 균열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진보와 보수 간의 충돌,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대립. 그녀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일부다. 이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역사적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디의 메시지를 단순한 예언과 구분짓는 것은 바로 준비의 요구다. 그녀는 한국 교회의 연합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교단을 넘어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해방되는 영적 힘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이것이 한국의 진짜 시험이라고 선언했다. 자기 내부의 분열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이 한국의 부르심을 실현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예언은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구체적인 변화들도 포함하고 있다. 신디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교육은 더 이상 젊은 세대를 압박으로 질식시키지 않고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다. 의사, 교사, 정치인들까지도 이 각성의 영향을 받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언급이 있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적인 녹색 기술과 지속 가능성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의 상징이자 상처로 남아있는 비무장지대 DMZ는 세계 최대의 평화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분열의 공간이 화해와 환경 균형의 상징으로 바뀌는 이 변화는 영적 전환이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표식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적인 비전이다.
신디는 2030년대에 태어날 한국 아이들이 특별한 표식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들은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도덕적, 영적 리더십의 중심 국가로 세우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녀는 심지어 21세기 중반까지는 한국어가 세계적 기준 언어 중 하나로 공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게 될 무게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녀는 직접적인 경고를 남겼다. 만약 한국이 교만에 사로잡힌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교만은 약속된 미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표현했다. 겸손 없는 번영은 결국 몰락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예언된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이 단순함, 관대함,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은 받은 축복을 독점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론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선다. 그것은 긴급한 부르심이다. 이 메시지를 듣는 각 개인은 준비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운명은 돌에 새겨진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응답에 따라 결정된다. 예고된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 이야기 속에는 모든 사람이 맡은 역할이 있다. 이 지점에서 보는 이들은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기술, 음악, 문화로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 예언에 따르면 진정한 영향력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각자에게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할 시간이 왔다. 그리고 단지 생각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라. 기대, 희망, 비전을 댓글로 나누라. 그런 나눔이 바로 이 역사적 순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미래는 우리 눈앞에 와 있고 메시지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 한국이 과연 온 세계를 뒤흔들 영적 각성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그 실현을 지켜볼 시간이다.